아, 첫 경기부터 진짜 어렵다. 워싱턴 대 양키. 워싱턴 대 양키 내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게리콜 순서거든요. 근데 게리콜이 나올지 모르겠어. 딱히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확인해 봐도 게리콜이 뭐 어떤 뭐 어디 부상이 있다, 경기를 걸렀다, 뭐 DL 간다, IL 간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클 킹이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게 보면은 그 양키스도 이런 팀이에요. 양키스도 아이고, 양키스도 최근에 오프너 전략을 많이 써요. 오프너를 쓴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길게 던진 투수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전략을 많이 채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이클 킹을 오프너로 세우고 게리 콜의 좀 이닝 부담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계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아이고,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콜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게리 콜이 뭐 게리콜로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면요, 뭐 마이클 킹이야 최근에 뭐 멀티 이닝을 던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킹이 한 2이닝 3이닝 던지고 그냥 불펜 데이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저는 일단은 배제하도록 할게요. 딱히 뭐 게리콜에 대한 뭐 뉴스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무튼 일단은 저는 게리콜이 선발 그 길게 던질 거라 예상을 하고 게리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게리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작네.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게 요새 맨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잠시만요. 아씨, 안 맞아. 일단 이렇게 하고 게리콜이 8월 달에는 24이닝 동안 5.25로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닝에 비하면은 삼진 숫자도 좀 적은 편이고 올 시즌 내내 이렇거든요. 게리콜이 지난 두 시즌에 비하면은 삼진 숫자가 확연하게 좀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 올 시즌 그래도 시즌으로 보면은 좀 괜찮은 선발입니다. 게리콜은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 좀 수익급 선발이죠.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유력 주자이기도 하고. 게리 콜이 피안 타율이 13등, ER 1푼 9리로 13등, WHIP 뭐 위기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친구고, 다만 이제 직전 경기가 썩 좋지 않았다는 점, 8월달 성적 자체가 5.25로 조금 안 좋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걸리긴 합니다. 예. 반면에 패트릭 코빈은 후반기에 34.2이닝 동안 4.15. 올 시즌에 코빈이 막 5점대, 6점대 가다가 방어율이 지금 4.71까지 깎였어요. 그래서 좀 후반기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왜냐면 재작년에는 5.8, 작년에는 6.31 이랬으니까 확연하게 올 시즌은 조금 그나마 더 나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 3경기에서 6.1이닝 3실점, 5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실점 페이스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8로 최근 3경기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내일 다저스 상대로는 양키스 상대로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맥켄지 고어보다도 좀 이런 안정감은 오히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보입니다. 근데 뭐 얘는 뭐 시즌 전체로 보면은 그 피안 타율 2할 8푼 8리로 밑에서 5등, WHIP 1.47로 10등, 밑에서 10등 이렇게 그냥 최하위권 선발 중에 하나고 여전히. 그리고 5할 승률 이상의 팀 상대로는 3.93입니다. 근데 양키스가 지금 3.93이면 좋다는 의미인데 양키스가 지금 61승 65패로 승률이 5할이 안 돼요. 사실상 뭐 포스트 시즌은 물 건너갔고, 그래서 코빈도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조금 저거보다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상충하는 것 같아요. 최근 성적에만 따지면, 폼만 따지면은 코빈이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뭐 이렇게 다른 스탯들로는 여전히 많이 못 미친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 양키스 빠따가 좀 살아났다고 하면은 나 좀 약간 오바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오바. 근데 이 경기는 에지간하면 패스하는 게 맞아. 양 팀의 그 빠따 스탯 얘기를 하면요, 양키가 뭐 여전히 OPS나 타율이나 썩 좋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9점을 냈다는 점,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워싱턴 같은 경우는 양키보다 빠따가 좋다고 했는데 양키스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볼넷이 거의 뭐 리그 후반기에 지금 거의 리그 1, 2위 하거든요. 143개나 얻어냈는데 어제 경기는 2개밖에 못 얻어냈다. 반면에 이 워싱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볼넷이 7개밖에 없습니다. 5경기에 7개. 이거는 진짜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게리콜도
뭐 원래 게리 콜이 올 시즌 참 제구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위기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내일 정상대로 게리 콜이 등판을 한다 이러면은 양키스가 내일 경기도 뭐 연승으로 이렇게 잡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좀 게리 콜의 최근 성적도 그렇고 뭔가 이 워싱턴이 지금 좀 못 친 지가 오래됐거든요. 최근 4경기에서 9안타, 9안타, 7안타, 3안타. 근데 최근 10경기로 보면은 2할 6푼 6리. 제가 어제도 워싱턴의 이 타격 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양키스보다 팀 이름만 가리고 보면 낫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워싱턴이 지금 보면 최근 한 5, 6시리즈 동안 그 빠따적으로 계속 부진했던 적은 없어. 그래도 3경기 중에 한 번 정도는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점수도 한 5점 이상 내고 이랬거든요. 양키스전도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점수 조금 내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살짝 오바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팀 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오바는 6번씩 언더가 4번 이렇게 했다 보니까 살짝 오바도 그려는 보는데 그렇게 해서 추천은 많이 안 드릴게요. 그냥 저거만 놓겠습니다.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콜로라도. 저는 이 경기는 내일 제일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내일 템파베이 콜로라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오바가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좀 있는데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내일 일단 템파베이는 불펜데이가 예상이 돼요. 라미레즈 선발로 좀 그게 예측이 된다. 불펜데이가 예측이 된다. 템파 불펜데이. 좀 미정이긴 한데 이렇게 최근 경기에서도 오바가 상당히 많았고요. 뭐 승패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승 2패네. 뭐 불펜데이 승률이 최근 한 달간은 불펜데이에 많이 이겼다 뭐 이런 것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경기는 그냥 오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가장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좀 보면은 템파베이에 양팀 다 볼게요. 템파베이 먼저. 템파베이가 어제 이제 불펜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되게 많이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연투에 걸린 애들이 많아요. 포시에는 또 특히 핵심 불펜이잖아요. 템파베이에 포시에도 있고 키트리지는 그렇게 뭐 중요한 자원은 아닌데 일단은 연투에 걸렸다는 점이랑 템파베이의 최근 그냥 불펜데이 좀 점수도 많이 났고 일단 핵심 불펜인 포쉐가 연투에 걸려 있고 여러모로 최근에 좀 좋지 않았다는 점. 어제 경기 또 많이 맞았거든요. 디크먼이 아마 내일 길게 던질 것 같은데 사실 디크먼이 최근에 막 그렇게 아주 활약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도 뭐랄까 일단은 템파베이 쪽도 어느 정도 좀 실점이 많을 것 같다. 왜냐면 디크먼이 이렇게 멀티 이닝을 던지는 와중에 이렇게 막 2, 3실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단 이런 것도 좀 눈에 밟히고 콜로라도도 한번 볼게요. 콜로라도도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이렇게 불펜 소모가 꽤 컸다. 이런 점이 눈에 띄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로렌스가 이제 한동안 이 콜로라도 불펜의 좀 기둥 같은 존재였던 로렌스가 요즘에 좀 많이 맞아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던질 투수가 좀 모자란 와중에 내일 콜로라도는 선발이 램버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램버트가 불펜 시절보다는 낫긴 낫죠. 얘가 불펜 시절에는 31이닝 동안 6.89 피홈런이 9방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불펜 때는 못하고 있다가 선발로 쓰이니까 35이닝 동안 3.34 꽤 괜찮았어. 뭐 홈런 같은 것도 페이스가 훨씬 나았고 4개밖에 안 맞았으니까 9개 정도 맞다가 근데 얘가 8월 달에는 5.57로 엄청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폼이 안 좋은 램버트다 이런 것까지 하고 뭐 그나마 얘는 원정에서 조금 낫긴 했어요. 3.60으로 홈보다는. 근데 그냥 뭐 다 떠나서 내일 경기는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템파베이 빠따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템파베이 빠따가 이래요. 지금 뭐 7할 7푼 6리 OPS 이렇게 좀 OPS도 그렇고 뭐 빠따라든지 뭐 타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최근에 괜찮습니다. 먼저 템파베이 먼저 말씀드리면은 템파가 지금 최근에 뭐 볼넷 기세도 참 좋고 볼넷도 지금 한 5경기 동안
22개, 평균적으로 4개 이상 얻어내고 있고 지금 최근 10경기 타율이 3할 2푼 8리고요. 5경기로 좁히면은 3할 5푼 5리를 치고 있어요. 그야말로 템파베이 빠따는 지금 아주 절정에 달해 있다. 근데 상대가 이렇게 약한 팀이다. 이러면은 저는 길게 볼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콜로라도도 빠따가 근데 이제 좀 원정으로 오면서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한동안 홈에서는 진짜 좋았죠. 근데 원정으로 오면서 지금 템파베이 시리즈에서 파란타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4점이나 5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템파베이에 비할 바까지는 아니지만 콜로라도도 점수는 뽑아줄 만큼 뽑아주고 OPS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콜로라도 이렇게 OPS는 최근 경기들에서는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 내일 가장 좋은 경기 중에 하나로 보고 오바 기준점도 8.5밖에 안 돼. 이거는 저는 빨리 눌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경기 상당히 좋아 보인다. 양 팀의 8.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언오버를 따지면은 템파가 언더 2번, 오바 8번, 콜로라도는 언더 1번, 오바 9번 이 정도거든요. 상당히 이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 경기 빨리 베팅할 생각이고, 다음 경기 이제 그 다저스와의 2차전을 먼저 말할게요. 다저스가 그러니까 1차전 그 3대1 어제 3대1로 서스펜디드 된 경기가 그 현지 시각으로 12시니까 엄청 일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아마 빠르면 한 오후 5시 그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낮 경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낮 경기로 분류를 해놨고, 아마 내일 클리블랜드는 게빈 윌리엄스, 다저스는 지금 리카르도 페피엇, 이 친구가 지금 라이언 페피엇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경기도 불펜 상황이나 이런 걸 참고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도 막 확실하게 예측은 하지 않을게요. 이 경기도 좀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일단은 뭐 먼저 게빈 윌리엄스 얘기를 하면은 최근 8경기에서 2.66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40.2이닝 동안 삼진을 51개나 잡아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인 거는 최근 2경기에서 이 8경기 동안 홈런을 2방밖에 안 맞았는데 그 2개의 홈런이 전부 다 최근 2경기에서 나왔다. 1피 홈런, 1피 홈런씩. 이렇게 살짝 아쉬운 건 있고, 뭐 내일 이제 이 친구가 홈에서 좀 약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올 시즌에 홈에선 3.58, 원정이 2.05인데 이렇게 좀 홈에서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 라이언 페피엇 같은 경우는 얘가 지난 경기 직전 경기에서 갑자기 5이닝 2실점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었죠. 그날 이제 오프너를 쓰고 오프너였나 하여튼 팀이 좀 무너졌을 때 그때 뭐 9원 등판했나 그랬는데 어쨌든 긴 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아주고 그 이후에 야보로가 나와서 잘 막아주는 그런 식으로 다저스가 승리를 챙겼었는데, 먼저 페피엇의 마이너리그 성적만 얘기를 하면요. 최근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18이닝에 2.50으로 괜찮았고 삼진도 20개. 일단 뭐 마이너리그를 졸업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작년에도 한 36이닝 정도 나와가지고 3.47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고요. 일단 라이언 페피엇이 선발로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라이언 페피엇이 진짜 잘 던지면 한 5이닝 던질 것 같고 아주 긴 이닝을 맡기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번처럼 그 야보로의 그 기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야보로 같은 경우는 다저스로 이적한 이후에 1.46으로 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내일 야보로가 1차전 그 서스펜디드 된 경기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제 커쇼가 뭐 2회까지만 해도 39 정도 던졌기 때문에 당연히 못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사실상 그 서스펜디드 된 경기 1차전은 분명 투수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비온 컬이나 커쇼가 이어던질 확률은 거의 없을 거고, 아마 야보로가 그 경기에 출전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보로가 2경기를 다 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페피엇이 뛰고 그 이후에 좀 길게 던져줄 선발이 좀 필요할 텐데, 자원이 필요할 텐데 다저스가 그런 면에서는 좀 마땅하지가 않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경기 예측이 되게 어렵다고 보고, 그냥 뭐 양팀의 빠따 같은 거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야보로가 2차전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다저스의 승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막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빠따적으로 썩 뭐 좋지는 않더라. 그래도 뭐 직전 경기 다저스전에서 2개 홈런 까고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다저스도 근데 썩 좋지가 않아요. 다저스가 최근에 이런 볼넷 기세도 많이 줄었고, 최근 3경기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경기에 볼넷이 3개밖에 없었다. 막 보시면 지금 볼넷을 후반기에만 137개를 얻어내고 그랬는데, 여기 137개는 얻어내고 그랬는데, 이런 페이스들이 최근에 많이 죽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빠따도 좀 많이 죽으면서 최근 5경기의 다저스 빠따 타율이 2할밖에 안 됩니다. 2할. 4안타, 10안타, 6안타, 5안타, 6안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저스의 빠따가 상당히 좀 폼이 죽어 있구나.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죠. 양팀 다 최근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 그 정도 기간 동안 보면은 빠따가 많이 침체돼 있다.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살짝 클리블랜드 프렌 냄새도 맡고 언더도 냄새를 맡아보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야보로가 나오면 진짜 언더도 좋아 보이고 클리블랜드 프렌보다는 다저스 승 쪽 1.57에 달하는 다저스 승배당이 좋아 보이는데, 아마 야브로가 1차전에 나올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은 야브로가 1차전에 나올 거다. 1.46에 달하는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유사 선발 자원. 원래 다른 팀에 있을 때는 선발 자원이었는데 다저스에 오면서 지금 좀 롱릴리프 땜빵 자원으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얘가 아마 1차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이거는 저는 좀 예측을 안 하고 싶지만은 굳이 한다면은 클빌 프렌이나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언더를 좀 가자니 다저스가 못 쳐야 되는데. 아무튼 이 경기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경기고, 다음 경기 휴스턴 경기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 경기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휴스턴이랑 이제 보스턴 경기인데, 휴스턴 선발은 프랑스 되게 안정감 있는 선발이고, 베이오는 좀 후반기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먼저 프랑스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JP 프랑스가 지난 직전 경기에는 6이닝 2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패배를 했는데, 일단은 그냥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13경기째 잘하고 있어요. 6월 이후로 6월달 이후로 13경기 13경기에서 81이닝 동안 2.33, 이닝 소화도 나쁘지 않고, 지금 방어율은 훌륭하죠. 피홈런도 13경기에 6방밖에 안 맞았으면, 81이닝 동안 6방밖에 안 맞았으면 참 훌륭한 거다. 다만 직전 경기에 2피홈런을 허용을 했는데, 그 전에 6경기 동안 피홈런이 없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었고, 직전 경기에 그렇게 피홈런 솔로 홈런 2방 맞았어도 6이닝 2실점이다. 되게 잘했다. 다만 얘도 살짝 아쉬운 게 내일 홈등판인데, 얘가 홈에서는 3.51인데 원정에서는 1.92. 홈에서 살짝 아쉽고, 올 시즌 피홈런이 총 12방인데요. 12방 중에 홈에서 9방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최근에 물론 잘하고 있지만 홈등판이라는 점이 살짝 좀 거시기하다. 그래도 최근 보면 홈에서 최근 한 4경기만 읊어드리면은 7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진짜 잘하거든요. 그냥 프랑스는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걱정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보스턴, 제가 왜 이 경기를 좋게 보냐, 베이오의 좀 세부 스탯 같은 경우에 결함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베이오 같은 경우는 땅볼 유도율이 56.8%로 땅볼 투수이기도 한데, 그 후반기에 보면은 후반기에 피홈런이 진짜 많아요. 땅볼 투수는 원래 좀 이런 피홈런 같은 부분들이 좀 억제가 잘 되는 편인데, 요즘의 베이오를 보면 그런 면모가 잘 없습니다. 후반기 7경기 동안 5.03 피홈런 9방이나 맞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좀 후반기 안 좋기 전, 후반기가 되기 전 11경기 동안 되게 잘했거든요. 그전 11경기 동안 2.39였다. 피홈런도 8방이고. 근데 후반기 들어서만 이렇게 많이 쳐맞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반기에 배우는 썩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고, 그리고 얘가 이게 있어요.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내일 이제 현지 시각으로 3시 10분이니까 아마 낮 경기가 분명할 거예요. 베요 같은 경우는 밤 경기는 2.63인데 낮 경기에 7.33이다. 그리고 이게 몇 경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표본도 좀 많거든요. 표본도 충분히 많아가지고 내일 이 낮 경기의 경기라는 베요라면은 좀 여러 가지 면모로 좀 시달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고, 비율상으로 이제 낮이랑 밤이랑 따졌을 때 낮에 홈런이나 안타, 왜냐면 좀 이닝 차이가 있으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홈런이랑 안타 숫자가 확연하게 낮에 많더라. 그래가지고 낮 경기 WHIP가 1.704에 달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좀 배우를 믿을만 하진 않겠다.
최근 폼도 안 좋고 낮 경기라는 이런 특수성도 있고 프랑스는 진짜 단단하게 잘하고 있다 보니 저는 이 경기 휴스턴 승 쪽을 예측을 하고 있고 양팀의 빠따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하면은 휴스턴은 이렇게 홈런 페이스도 좋고 볼넷도 상당히 많이 얻어내고 타격도 확연히 앞선다. 이런 게 일단 보이고요. 보스턴은 볼넷 숫자가 좀 아쉽죠. 보스턴은 볼넷 숫자가 좀 아쉽다. 뭐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얻어내고 있긴 한데 그리고 뭐 홈런도 좀 잘 치고 있고 그러긴 한데 그냥 여러 가지로 이거는 그 투수 차이가 좀 많이 크다고 봐요. 양 팀 다 뭐 최근 팀 타율이나 이런 건 또이또이하고 팀 방울도 또이또이인데 이 경기는 저는 좀 휴스턴 쪽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에 혹시 몰라가지고 그 불펜 소모도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휴스턴은 되게 많이 썼어요. 보시다시피 되게 많이 쓰고 그레이브먼 같은 경우는 연투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근데 보스턴도 상황이 그렇게 일단 휴스턴은 활용할 수 있는 이 그 불펜 자원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여기에 안 적혀 있는 친구들도 좀 쓸만한 애들이 좀 있는 편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좀 불펜의 폭이 좀 좁은 편이죠. 좀 이렇게 연투에 걸린 가장 좀 믿을만한 그 불펜 중에 하나인 윙코스키도 연투에 걸려 있고 남은 선수들 보면 요베라라든지 왜냐면 어제 마틴이나 위틀록은 이렇게 29 넣었으면 사실상 못 쓴다고 보면 되고 뭐 요베라라든지 뭐 베르나르디노는 아마 나오긴 나올 텐데 요베라나 슈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을 만한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펜 상황도 저는 휴스턴이 앞서 있다고 보고 물론 연투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근데 이 뭐 프랑스도 한 7이닝 견뎌줄 만한 그런 자원이기도 하고 저는 내일 경기는요 좀 휴스턴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내일 아까 말씀드린 템파베이랑 이 휴스턴 경기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가 피츠버그 대 시컵. 이거는 뭐 저스틴 스틸이 나오고 피츠버그는 아마 지금 불펜 데이가 유력한데 이 경기도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시카고 컵스의 빠따도 지금 좀 가늠이 안 되고 피츠버그의 빠따는 더 예측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피츠버그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그 신인 선수들을 많이 씁니다. 뭐 신인 선수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 뭐 빠따 예측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뭐 시카고 컵스 승을 보는 게 스틸이라는 이유도 있고요. 먼저 뭐 스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6월달에 1.56, 7월달에 2.59로 좋았는데 8월달 이번 달 들어서 4.43으로 비교적 많이 부진하더라. 이런 게 보이는데 일단은 땅볼률도 48.5%로 제가 좋아하는 땅볼 투수기도 하고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 1.88로 아주 강한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5할 승률 위에 팀 상대로는 3.32 이렇게 피츠버그 같이 약팀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시카고 컵스가 올 시즌 피츠버그를 6대 0으로 상대 전적을 그냥 개 바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6대0 경기 전부 다 모두 마헨이었다. 시카고 컵스가. 막 11대3, 10대6, 7대2, 8대0, 4대0, 8대3 이렇게 모두 무난하게 좀 마인을 해줬었고 그러다 보니 내일 경기 뭐 시카고 컵스 배당이 1.45라서 시카고 컵스 강승이 나쁠 건 없는 걸로 보이고 마헨도 1.78이면은 가볼만 하다고 봐요. 원정 경기로 하고 기회가 있는 셈이니까. 다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 양 팀의 빠따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피하고 싶은데 많은 이런 좀 스탯들은 지표 같은 것들은 시카고 컵스 사이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츠버그는 뭐 볼넷 많이 얻어내고 홈런도 적당히 치고는 있는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좀 예측이 어려운 편이고 시카고 컵스는 계속해서 좀 이 OPS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이 낙폭이 조금 좀 완만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뭐 5경기에서 9안타, 5안타, 9안타, 8안타, 9안타로 두 자릿수 안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복이 많지는 않은 그런 빠따력을 보여주고 있고 점수도 쏠쏠하게 뽑아내고 있고요. 6.4점, 7점, 6점, 6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뭐 최근 그리고 이 피츠버그의 불펜 데이가 막 그렇게 안정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피츠버그 불펜 데이를 뭐 믿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굳이 좀 하자면은 시카고 컵스 승에다가 마헨 이렇게 보기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 내일 경기들이 다 이래요. 아까 막 양키스 경기도 선발을 아직 알 수 없다 막 이랬었고
개빈 윌리엄스 그 나오는 다저스 대 클리블 경기도 마찬가지고 1차전이 좀 변수가 많이 크다 보니까.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볼티모어 가보도록 할게요. 토론토 대 볼티모어는 저는 이 경기는 그나마 간다면 오바? 오바 쪽을 조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좀 있는데, 내일 경기 일단은 어제 갑자기 선발이 바뀌었잖아요. 볼티모어가 잭 플레어티에서. 근데 내일은 깁슨이거든요. 그냥 선발 차이로만 볼 때는 그 토론토가 조금 낫습니다. 일단 깁슨은 지금 후반기에 7경기 40.2이닝 동안 5.98로 안 좋은 상태고, 그 5.98로 안 좋은 와중에 좀 내 홈등판인데 홈에서도 딱히 이런 뭐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에, 그리고 뭐 올 시즌 원정보다도 홈에서 조금 더 안 좋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깁슨이 이렇게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 만한 상황이 사이즈가 잘 안 나와요.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도 좀 많은 편이고. 반면에 베리오스 같은 경우도 8월 달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베리오스의 7월과 8월을 좀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베리오스가 7월 달에는 29.1이닝에 1.84 되게 좋았는데, 8월 달 들어서는 15.2이닝 동안 4.02, 뭐 홈런도 많이 맞고 페이스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런 편이고, 내일 또 밤 경기인데 얘가 낮 경기에는 막 2점대 초반으로 잘한 반면에 밤 경기에는 뭐 3.73으로 그냥 그렇게 뭐 두드러지진 않더라. 뭐 아주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좀 살짝 아쉽다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베리오스가요, 그 대 볼티모어전 성적이 아주 뛰어난 편에 속해요. 그냥 토탈 그 뭐 미네소타 시절까지 합해서 보면은 2.14, 최근 10경기에서 2.14로 옛날에는 또 완투승도 한 적이 있고 완봉승도 한 적이 있고 8이닝 1실점도 한 적이 있고 막 그런데, 일단은 볼티모어 상대로 최근 3년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의 그 베리오스의 볼티모어 상대 전적인데 46.1이닝 동안 1.95, 그리고 특히 볼티모어 원정에서는 27.2이닝 동안 1.32밖에 안 돼요. 진짜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만 뭐 볼티모어 현재 로스터 애들 상대로는 2할 6푼 8리로 조금 뭐 그렇게 저렇게 성적이 좋은데 이렇게나 맞았어? 할 정도로 타격은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양팀의 그 불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경기도 토론토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은 트레버 리차즈랑 젠캡밖에 안 썼거든요. 뭐 프랜시스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핵심 불펜들, 제가 이제 선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베리오스가 좀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베리오스가 뭐 선발을 어느 정도 이끌어주면은, 좀 리드를 이끌어주면은 팀 메이자, 스완슨, 로마노 이런 핵심 불펜들이 승리 투수들이 다 나올 수 있고, 뭐 힉스도 안 썼고 여러 가지로 토론토가 불펜의 여유가 상당한 상태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볼티모어는 어제 예니어 카노랑 어제 예니어 카노랑 그 제이콥 웹, 이 두 명의 괜찮은 불펜들이 전부 다 연투에 걸려 있다. 아마 3연투를 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이제 뭐 바티스타가 나올 가능성, 그런 사이즈들이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불펜에서 앞서는 면모도 있고, 저는 토론토 승 쪽을 조금 좋게 보려고 해요. 좋게 보려고 하는데, 근데 언오버에서는 저는 좀 물론 베리오스가 여태 볼티모어 상대로 쌓아놓은 건 좋지만은 지금 볼티모어의 빠따 기세가 워낙에 좋아야죠. 좀 좋아야지. 볼티모어가 최근 10경기에서는 2할 7푼인데 이거를 5경기, 최근 5경기로 좁히면은 3할 1푼 사리를 치고 있어요. 3할 1푼 사리. 뭐 볼티모어 빠따 얘기도 일단 드리면은, 뭐 이렇게 쌓아놓은 스택 같은 거 후반기 전체로 보면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은데, 훌륭할 건 없는데 후반기 최근 5경기에서 3할 1푼 사리를 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반면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10경기 동안은 2할 2푼 5리, 5경기로 좁혀봐도 2할 2푼 8리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따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에서 이 볼티모어 빠따가 베리오스를 좀 괴롭혀준다, 이러면은 뭐 아마 깁슨은 어느 정도 당할 거라고 보이고, 깁슨이 특히 올 시즌에 이제 좀 좌타자한테 성적이 안 좋거든요. 좌타자한테 이제 3할 가까이 맞고 있는데,
토론토의 이제 좌타자들 달튼 바쇼라든지 브랜든 벨트 이런 애들이 후반기에 오히려 더 잘 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벨트 같은 경우는 후반기 OPS가 963인가? 아주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 깁슨도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거고 이 볼티가 최근에 빠따가 그렇게 좋다면은 제 아무리 베리오스가 볼티모어전 성적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 최근 성적도 8월 달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폼이 다소 떨어진 베리오스를 이 볼티모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는 오바 쪽을 살피고 싶어요. 그리고 토론토 강승도 나쁘지 않고 좀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토론토 승이 역배기도 하고 토론토 승에 오바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상으로 분석 결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 아주 확률이 높거나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다음 경기가 미네소타 텍사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승을 보고 싶은데 이거 미네소타 불펜이 요새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이네. 텍사스가 빠따가 안 좋다가 그리고 직전에 한번 살아나가지고 내일 일단은 선발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지금 파블로 로페스가 아주 훌륭한 상태죠. 파블로 로페즈의 최근 6경기 로페즈가 6경기 동안 1.2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지금 6경기 동안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알던 모습의 로페즈로 돌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얘도 내일 이제 홈등판인데 원정에서는 2.87인데 홈에서는 4.30으로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다만 근데 요상하게도 홈에서는 올 시즌 홈런이 6개 원정에서는 11개로 홈에서는 그래도 홈런을 좀 덜 맞았다 이런 것도 있고 내일 밤 경기인데 얘도 낮이랑 밤 차이가 꽤 있어요. 낮에는 막 4점대 이런데 밤에는 2.72로 밤 경기는 잘했었다. 그리고 얘가 올 시즌에 이제 또 미네소타가 새롭게 기르고 있는 그 포수 제퍼스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제퍼스랑 함께 할 때 2.87로 좋은 활약을 보여왔다. 아마도 내일도 제퍼스가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바스케스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최근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파블로 로페스가 일단 출전 예정이고 반대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히니가 나오거든요. 근데 히니가 표면적으로는 좋아. 최근 최근 2경기에선 7.20인데 그냥 그 전에 5경기는 2.32로 좋게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좀 이닝도 적고 1.1이닝 1실점, 3.2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최근 2경기에서는 5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많이 처맞았다. 최근 5경기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최근 2경기만 조명해서 보면은 많이 안 좋더라. 그리고 그 전에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한 중간에 한 3경기 정도만 좀 호투를 한 게 아닌가. 히니가 제가 말씀드린 5경기 전에 6경기 동안 6.11로 안 좋은 상태였다. 뭐 최근 5경기에서는 피홈런 2번밖에 없고 나쁘지 않은데 그 전에는 썩 좋지 않은 상태였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양 팀의 그 이제 빠따 같은 거 얘기를 좀 하면은 미네소타는 그러니까 이 4대가 안 맞아가지고 나랑 미네소타가 분명 이렇게 홈런 숫자도 많고 볼넷도 많고 OPS도 5등에다가 좋은 팀인데 이상하게 저랑 4대가 좀 안 맞아요 얘네가. 파블로 로페스 경기에서 가고 싶은데 뭔가 나는 잘 안 땡기네. 텍사스나 미네소타나 둘 다 홈런 숫자도 50개 이상에다가 볼넷도 130개 이상 아주 좋은 모습 보이는 팀들이죠. 근데 다만 텍사스 같은 경우는 최근 6연패 6연패 빠지고 있었다. 근데 그 6연패 중에 가장 직전 패배 때는 그래도 14만타를 쳤어요. 근데 그 전에 5경기 동안 4만타, 8안타, 4안타, 8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의 부진도 있었고 직전 경기는 특히 14만타를 쳤는데 3점밖에 못 뽑았습니다. 3점밖에 못 뽑고 패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텍사스의 기세가 한창 좋을 때만큼이 아니에요. 얘네도 그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 좀 따위땅할 위기에도 있고 텍사스는 일단은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뭐 빠따가 좋아요. 분명히 최근 한 그 10경기 중에서 2자릿수 안타를 친 경기가 6번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5승 5패밖에 안 돼. 2자릿수 안타를 치고 패배한 경기가 3경기나 됩니다. 그래갖고 내일 파블로 로페스라서 믿고 싶은데
뭔가 그렇게 많이 안 땡기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근데 미네소타 빠따가 이 앤드류 히니, 최근에 안 좋은 히니를 털어준다. 그러면 파블로 로페스가 분명히 탄력을 받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네소타 승 쪽을 좀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이 경기는. 예. 미네소타 승 쪽 보고 있고, 다음 경기가 이제 화싹 대 오클인데요. 내일 화싹 선발이 숄텐스, 오클랜드는 월디척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믿을만한 팀들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숄텐스가 뭐 선발로 나선 8월달 되게 잘하고 있죠. 8월달에 18.1이닝 동안 2.95다. 근데 얘도 표면적으로만 좋지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8월달에 초반 6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6.1이닝 3실점을 하다가 직전 경기에 콜로라도 이제 쿠어스에서 3이닝 5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좀 맞아나가는 모습이라는 소리예요. 점차 맞아나간다. 얘도 4이닝 이상,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4이닝 이상 꽤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경기에서 3.47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최근에 좀 많이 맞고 있더라.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선발이 아니란 소리죠. 예. 그리고 월디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월디척은 올 시즌 5.91로 안 좋고 뭐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내일 그 원정 경기여가지고 얘가 홈에서는 4.43대 원정 7.29로 안 좋기도 하고,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올 시즌 이제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중에 볼넷 숫자가 9이닝당 5.1개를 주면서 밑에서 4등, WHIP도 1.68로 밑에서 3등, 피안타도 2.83으로 2할 8푼 3리로 밑에서 13등, 이런 식으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안 좋은 선발 중에 하나죠, 분명히. 다만 근데 이 친구가 최근 3경기에서는 이렇게 16.2이닝 동안 2.70으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원래 월드척이 나오면 오클 반대 개꿀이었는데 확실히 막 좋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약간은 요즘에 좀 사람답게 던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빠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빠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죠. 시애틀 같은 경우 화싹 잘못 말했다. 화싹 같은 경우 이렇게 홈런이나 볼넷 숫자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OPS가 29등에 똑같이 머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오클랜드는 그래도 화싹보다는 타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볼넷이나 홈런 이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 예측이 어려운데, 오클랜드가 최근 2경기에서 6안타 2안타밖에 못 치고 있고, 최근 한 5경기로 좁히고 보면은 1할 7푼 9리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반면에 화싹은 최근 5경기에서 2할 8푼 6리, 이 중에 5경기 중에 4경기를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은 양팀 다 볼넷도 잘 못 얻어내고 있는 거 똑같고, 홈런 숫자도 적은 거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언더 내지 화싹승을 보고 싶습니다. 화싹승은 좀 최근에 빠따 기세라든지 이런 점들을 토대로 좀 보는 거고, 언더를 간다면은 월디척이 요즘에 좋은 만큼 좀 막아준다는 점, 그런 것들. 왜냐면 그냥 최근 성적만 보면 그렇게 양팀이 선발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따도 뭐 화싹이 좋다고는 했지만은 그 2할 8푼 6리 치고도 막 시원시원한 득점 행진을 막 이렇게 많이 벌이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이 경기 저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화싹승이나 언더. 근데 언더보다 아마 화싹승이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 화싹승이 근데 배당이 맛이 없어요. 1.48로 아마 안 가는 거를 그냥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 가보겠습니다. 내일 메릴 켈리 등판하고, 신시내티는 브랜든 윌리엄슨인데, 제가 아까 좀 어제 경기를 살피면서 신시내티 쪽에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과연 그게 무엇일 건가. 일단은 지금 켈리 같은 경우는요, 7월달에 복귀한 이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켈리는 지금 7월달 복귀한 이후 34.1이닝 동안 2.88 아주 좋은 활약하고 있고 내일 그 신시내티가 5할 승률 뭐야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 2.87 위 상대로는 3.36 그러니까 신시내티가 그래도 지금 그 승률이 50% 이상이긴 하거든요. 그런 팀 상대로도 3.36으로 나쁘지 않더라. 뭐 그런 게 있고 내일 그리고 밤 경기인데 켈리가 낮에는 4.96인데 밤에는 2.51이더라. 밤 경기에 2.51이라서 이렇게 신시내티 상대로 내일 밤 경기죠. 밤 경기에 괜찮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야 포수 애리조나 지금 포수가 모레노인데 지금 모레노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모레노랑 함께 할 때 2.35로 괜찮더라. 사실 괜찮은 수준을 넘어 좋은 거죠. 올 시즌 평자가 3.13인데 모레노랑 할 때는 2.35니까 궁합이 잘 맞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켈리도 기본적으로 올 시즌 피안타율이 2할 2푼 1리로 전체 이제 선발 가운데 19등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편이라는 거죠. 상위권이라는 거니까 확실히 그 애리조나의 원투펀치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켈리고 내일도 딱히 이렇게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신시내티는 내일 브랜든 윌리엄슨인데 브랜든 윌리엄슨이 그동안 되게 잘해오긴 했었어요. 브랜든 윌리엄슨의 최근 스탯 말씀드리면은 최근 9경기에서 3.38 피홈런도 6방 여러모로 꽤 괜찮게 잘하고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필 이제 직전 경기 왜냐면 그 직전 경기를 추가하기 전까지는 방어율이 2.98이었거든요. 그래서 3점대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 5.2이닝 사실점을 하면서 3.38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안 좋은 모습이 있다는 거고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48이닝 3.38로 잘하는 동안 홈에서는 3.09였는데 원정에서는 이렇게 좀 한 5점대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정 등판이어가지고 살짝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고 그리고 얘도 5할 승률 이상의 팀 상대로는 5.09로 안 좋았고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3.48이다. 애리조나도 지금 그래도 66승 61패로 5할 승률 이상의 팀이거든요. 5할 승률 이상한테는 5.09로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브랜든 윌리엄스한테는 안 좋게 작용할 면모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얘는 반대로요. 낮 경기에는 1.83으로 강한데 밤 경기에는 5.24더라. 밤 경기에 5.24로 안 좋아가지고 아까 켈리랑은 정반대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신시내티의 불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신시내티가 어제 이제 더블헤더 맞나? 신시내티 하여튼 신시내티가 어제 불펜 소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더블헤더는 아니었었나? 어디 갔지? 신시내티가 어제 더블헤더 맞다. 신시내티랑 어제 천사 더블헤더를 펼치는 동안 이렇게 불펜 소모가 이래요. 조금만 더 내릴까? 여기 중에서 알렉시스 디아즈나 샘볼 이런 친구들은 연투에도 걸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에는 1, 2차전을 둘 다 뛴 선수 누구였더라? 페르난도 크루즈 이런 친구들은 1, 2차전을 전부 다 던졌거든요. 이렇게 연투에 걸리는 애들도 많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불펜이 박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브랜든 윌리엄슨이 무너지면은 그대로 그냥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면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 상황이 아주 깔끔하죠. 쭉 쉬었기 때문에 그전 경기에 이렇게 연투를 한 애들도 있는데 그냥 어제 그냥 경기를 쭉 쉬었기 때문에 불펜 돌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저는 내일 애리조나 쪽에 마헨까지도 봐요. 강승 1.48인데 마헨이 2.04다. 뭐 홈이라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내일 경기 마헨까지도 보고 오바도 조금 욕심내보고 싶네. 오바도 살짝 욕심은 내고 싶어요. 일단은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은 애리조나가 빠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죠. 후반기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상승세에 있다. 애리조나가 지금 후반기 타율이 20등, OPS가 19등인데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달리고 있고 타율도 2할 6푼 6리로 많이 상승을 했다. 폼이 좋다. 볼넷도 많이 잘 얻어내고 있고 홈런 숫자도 11개면 나쁘지 않고 그런 상태고요. 반대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뭐 25등, 타율 25등, OPS 22등 이런데 홈런은 50개로 많은 편이고 근데 이 홈런 페이스도 최근 10경기에서는 10개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페이스가 이런 편이고 뭐 신시내티도 어제 천사전 두 경기 다 잡으면서 빠따적으로는 괜찮은 모습 보였거든요. 빠따가 어제 9안타 12안타 쳤고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전엔 좀 나빴는데 최근 뭐 이렇게 한 최근으로 따져보면 그나마 좀 상승세에 있는 모습. 이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 살짝 켈리한테 점수를 어느 정도는 뽑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서 저는 오바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신시내티 불펜의 그 압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가 뭐 브랜든 윌리엄슨이 그렇게 길게 못 버텨준다면 브랜든 윌리엄슨이 뭐 애초에 막 7이닝을 견딘 적도 없을 뿐더러 직전 경기도 안 좋았었고 지금 애리조나 빠따가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상태면은 이 경기가 초반에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애리조나스는 당연한 거고 에리 마엔의 오바까지도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뭐 경기 이렇게 다 분석 마치도록 하고